지난 4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인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전리단길이 젊은 층이 즐겨 찾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공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던 골목에 독특한 식당과 카페 등이 들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며 폐교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의 한 마이스터고는 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 육성에 요람이 된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취재했습니다. 24일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첫 전국 단위 시험인 학력평가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성적 처리는 제외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4일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인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기업과 지자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화마가 핥힌 상처를 보듬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국민이 있으니 빠른 복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15일, 익명의 80대 노인이 서산시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남긴 편지입니다.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도 함께 전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알려진 이 어르신의 익명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이번 기부 말고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차례에 걸쳐가지고 330여만 원의 성금을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17년 화재로 인해 공장이 모두 불에 탔던 한 기업체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천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저희 비추로셀도 그런 공장에 전소되는 아픔을 겪고 일어났습니다. 동해안 산불의 피해를 입으신 많은 주민들분들도 분명히 일어나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복구하셔서 정상 생활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확연히 갈렸던 전국의 민심도 산불 복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한 데 이어 경남도청, 제주도의회, 인천시의회, 충남도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전달된 기부 금액은 약 110억 원에 달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울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은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이 커다란 시리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꿈과 용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된 이번 동해안 산불은 여의도 면적 22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3조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역을 뛰어넘는 도움의 손길이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미래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인터넷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인 IoT, 그리고 지능형 로봇 등 모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현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심이 높습니다.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고등학교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폐교 위기의 학교가 미래 인재를 키우는 직업계고로 전환한 것인데 차선영 기자가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 다녀왔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배우고 컴퓨터 언어를 공부하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복도에는 학년 학반을 나타내는 안내 표지에 전공 과목도 표기돼 있습니다.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볼 수 있을 법한 풍경이지만 미래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이 이뤄지지 않아 폐교 위기였던 옛 부산 산업과학고가 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된 마이스터고로 전환된 겁니다. 변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난해는 64명 모집에 148명, 올해 역시 64명 모집에 118명이 지원했습니다. 부산 지역 직업계고 중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미래에는 IT에 관련된 직업이 각광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그때 제가 수학에 좀 관심이 많기도 했고 기업의 취업 쪽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는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제가 꿈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 같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학교의 한 학급당 학생 수는 16명, 부산 평균 21.4명보다 적고 교사당 학생 수도 4.3명으로 부산 평균 9.3명의 절반 수준.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기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미래형 학습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리서치 센터도 완공됐습니다. 전교생이 2인 1실의 기숙사에 머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실제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협업 공간이 마련된 것도 눈길을 끕니다. 3, 4층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도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 2층에서 연구도 할 수 있는 연구동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체육 활동하는 짐도 만들어 놓고 도서관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저희 학교가 진짜 아이들을 위한 공간 혁신을 했다는 그런 하나의 샘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을 소개하는 앱을 개발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교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폐교 위기의 학교에서 미래 학교의 모델이 된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개교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로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오는 24일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전국 단위 시험인 학력평가가 시행됩니다. 이번 학력평가의 경우 지난해에는 밀집도 분산을 위해 학년별로 시행일이 달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 학년이 같은 날 등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 중인 학생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에서 시험 당일 실시간으로 문제를 내려받아 응시할 수 있지만 성적 처리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번 학력평가의 학생 개인별 성적은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제공됩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2일 밤 10시쯤 강서구 지사동의 한 에어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일부와 내부 집기가 불에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금정구 서동의 한 인쇄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불은 내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18일 화재 현장에서 시민을 구한 구민 최순일 씨와 박경찬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1월 영주 터널을 지나던 불이 난 차량에 갇혀있던 2명을 구조하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구청은 위험한 상황에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행동에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며 두 시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3일 0시 기준 확진자는 49만 명, 누적 확진자는 1,04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000만 명을 넘은 건 지난 22일 저녁 6시 집계에서 확인이 됐었는데요. 지난 2020년 1월 20일이었죠.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특히 올해 확진자가 지금까지 확진자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오미크론 대유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5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걸린 건데요. 지금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냐, 이제 감소 추세로 접어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아직 섣불리 확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늘고 있는데 전파 속도가 기존 오미크론보다 다소 빨라 정점 이후의 감소세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1, 2주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진짜 일상 회복, 이제 조금은 기대를 해도 될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015명입니다. 사망자는 90대 이상 12명, 80대 24명, 70대 7명, 60대 6명, 총 49명이며
이 중 46명이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1명, 재택치료자는 11만 4,781명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77.8%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목하면 한산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골목들이 젊은 층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률적인 모습의 도심과 달리 골목에는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야외 테라스에 앉아 여유를 즐기고 확 트인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큰 길을 따라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도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간판도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요즘 시대 약간 감성 충만한 카페들 많아가지고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즐길 거리도 많고 시각적인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최근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 진구 전리단길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부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목길로 공구상가 수백여 곳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식당과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젊은 층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공구를 전문적으로 팔던 상가 사이사이에는 식당과 카페가 자리 잡았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깔끔하게 조성된 도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보통 커피 먹으러 자주 오는 것 같고 거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인도가 주변 보면서 천천히 돌아다니시기에 좋지 않을까. 6, 70년대부터 형성된 공구상가. 최근 식당과 카페 등이 하나둘 들어서더니 현재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창업 꿈나무들의 꿈도 함께 자랍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가 늘면서 좀 저희 가게도 또 다른 가게도 좀 서로 좀 잘 되는, 나중에는 좀 잘해서 2호점, 3호점까지 내는 게 꿈입니다. 도심 속 오지로 불리던 전리단길. 서명과 카페 거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길 자체를 아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수십 년째 침체됐던 지역이 변화를 맞은 건 지난해 골목길 관광화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미디어 아트라던가 아니면 또 특별한 사인물 이런 것들을 좀 만들 계획이고요. 또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들을 통해서 전리단길을 조금 더 힙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부산의 특색이 고스란히 녹아내려 있는 골목길. 그 골목이 간직해온 문화와 매력이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부산시 의원이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 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민정 의원은 4년 동안의 시의회 경험을 토대로 확고한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으로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장군을 다양한 교통수단이 상호작용하는 교통허브도시, 역사와 함께하는 문화관광형 선도도시, 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 해수담수를 활용한 새로운 경제도시로 조성해 기장군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3일 국민의힘 이승우 전 기장군 의원도 부산시 의회에서 기장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승우 전 의원은 강소기업을 키워온 기업가로서, 대학 교수로서, 또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기장군을 부울경 특별연합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출마 선언과 함께 도시철도의 조기 건설, KTX 이음역 기장군 정차 등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특화된 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공급과 공교육 강화, 교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